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의 시즌이 되면 화학업종이 관심을 받고요. 자, 그와 관련한 분석, 그리고 또 지난주에 FDA 승인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미 FDA 승인과 관련한 소식 분석도 같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금리 인하 이제 시즌이 되면 화학 업종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좀 긍정적입니다. 자, 항상 그 다우케미칼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국내 화학사 4곳,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가운데 오늘은 대한유화와 좀 비교를 해 주신다고요? 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약간 명확하게 보여요. 보면은 이제 지금 미국의 다우케미칼하고 한국의 대한유화 이제 시가총액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앵커님 보시면은 첫 번째가 붉은색이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나 한국의 대한유화는 거의 공장 자체가 유사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앵커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붉은색이 대한유화 시가총액인데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여태까지 4번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은,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가장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건데. 네. 그래서 붉은색이 저는 이제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듀퐁하고 이렇게 분할돼서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데 저점에서 고점, 다시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다우케미칼이나 한국의 대한유화는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둘 다 빠져 있는 형태예요. 고금리로 인한 저점을 그렇죠. 맞이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수요도 나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수요도 나빠졌죠. 근데 이제 푸른색은 이제 미국의 색깔이라서 그래서 제가 미국 다우케미칼은 푸른색으로 했는데 붉은색은 이제 한국의 아시아 색깔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오히려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때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빠도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고점에서는 한 30% 정도 떨어진 형태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하고 저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붉은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저점이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도 올라갈 겁니다. 파란색도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제가 볼 때는 한 50조 이상을 뚫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파란색을 뭐 관심을 가지든 그다음에 붉은색을 관심을 가지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파란색보다는 붉은색이 더 낫지 않느냐 관심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한 7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인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지금 3.1%지 않습니까? 3.1%에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이제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수준이나 물가 수준이나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 정도는 내려갈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내려갈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파란색이 그렇게 기준금리가 높아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시아 기업들이 이런 이머징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 아까처럼 다우케미칼에 비해서 한국의 대한유화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형태고, 요 그림 자체는 중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0.25%로 해가지고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큰 그림 보면은 0.89%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시중금리를 한국의 시중금리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금리가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는 위에서 상단에서 머물고 있으나 한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국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전방산업이 한 3번째 정도로 보면은 자동차, 조선, 건설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현대자동차, 하나오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 이런 걸 보면은 저점 부근에서 금리 인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이 세 개 업종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양해할 때 4번째 이유는 보면 중국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양해는 4번째 코로나 이후의 양해인데 처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양해를 개최했다고 그래요. 아시아는 이제 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정치가 뭐냐면은 자꾸 중국만 보고 계신데 중국은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된 상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인도 정치 사상 최고치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고치, 사상 최고치 근방으로 다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경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미 인도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인데 여러분들 모르게 에틸렌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2021년, 2022년 사이에 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 수준으로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뭐냐면은 원래 보면은 그 화학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갈 때 구조조정까지 하기 때문에 더블 임팩트 큰 효과가 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면 LG화학도 NCC 공장에 내놨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말레이시아 공장도 내놨고 그다음에 효성화학도 NF3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리하는 그러니까 매각 조금 절반 정도로 매각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하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7가지 이유 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이유가 화학업종한테 나타났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바이오와 에너지 메가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바이오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현대인들에게는 지방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특히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던가 탄수화물, 흰쌀밥을 먹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발병이 많이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은 K-바이오 부분에서 33조에 관련한 굉장히 지금 메가 트렌드라고요. 예, 앵커님의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 치료제가 승인이 됐는데요. 저는 먼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와 관련한 이제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이라면 저는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에 주목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의 특징은 GLP-1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GLP-1 이 타겟으로 한 치료제는 당뇨에서 비만 그리고 심혈관계에 대한 그 효능을 입증하면서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시 쪽,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쪽에서 효능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관련한 임상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메쉬 얘기도 많이 하죠. 대사이상 관련한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의 학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아도 네. 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자꾸 쌓이다 보면 5% 이상이 되면 지방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거기에 딱딱해지는 섬유화 그래서 광견병까지 가고 심지어는 간암까지도 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를 많이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병에 걸리죠?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료제가 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동안 이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아니면 고지혈병 치료제 이런 치료제들이 이 질환에 쓰였고 아니면 체중 감량 쪽으로 됐습니다. 네. 그럼 GLP-1 우리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로 이제는 다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환에 있어서는 비만이 이 체중을 감소를 시키면 이 질환에 도움이 되기 네. 때문에 이 GLP-1의 이 치료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 그래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과 섬유화, 이렇게 딱딱하게 변해가는 이 2가지 특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GLP-1 관련한 치료제가 이 앞으로 더 여기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입니다. 승인을 받은 마드리가 파마슈티칼의 그 주가 추이를 보면은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는 상승했지만 하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LP-1, 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당뇨에서 비만 그리고 심혈관계에 관련한 그
임상 데이터들, 허가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일라이 릴리에서 이 내쉬,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과 관련한 데이터를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내쉬 관련한 이 경쟁사, 이 주가 흐름은 당시에 최대 17%까지 당일날 다 빠졌고요. 10% 이상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GLP-1에 지금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에서 지금 발표한 데이터에 보면 최대 74%까지 이 내시와 관련한 치료 효과를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6월 아니면 연말에 이 GLP-1과 관련한 내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 투자 전략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시 쪽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국내 기업은 의약품 대량 생산, 대행 생산 쪽, CDMO 쪽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미국의 BMS 공장을 인수한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는 롯데 지주, 이런 회사들을 더 눈여겨보시는 게 미국과 국내를 같이 이 내시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다. 굉장히 치료제가 반갑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당뇨나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치료제, 이제 K바이오의 30조 넘는 시장이 확대가 되고요.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